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민주는 병원의 복도에서 무너졌다. 사랑해, 영원히, 라는 마지막 속삭이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는데, 이미 세상은 그를 버린 듯했다. 손에 쥔 유언장 한 장이 그의 모든 것을 사랑, 집, 그리고 그들의 가족인 작은 강아지까지 위협하는 가족들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민주는 눈물을 훔치며 병원 문을 나섰다. 하늘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그의 가슴도 그랬다. 35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살던 그는 10년 전, 우연히 만난 태연과 사랑에 빠졌다. 태연은 38살, 성공한 건축가로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그들의 사랑을 지켜냈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지만 서로를 남편이라 불렀고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한 행복을 쌓아갔다. 3살 된 골든 리트리버 하루가 그들의 아이였다. 하루는 태연이 입양해온 아이처럼 민준의 외로운 밤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태연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다. 장례식장에서 태연의 가족 엄격한 아버지, 냉정한 형제들은 민준을 외부인으로 취급했다. 그는 우리 아들이 아니야. 그 유언장은 무효야. 아버지의 말은 칼날 같았다. 유언장에는 태연의 모든 재산이 민준에게 돌아가고 하루마저 민준의 몫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가족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걔까지. 웃기지 마, 우리 집안 재산이야.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준비했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안았다. 하루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 순간, 태연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민준아, 만약 나 없으면 하루의 목줄을 봐, 거기 내 비밀이 있어. 태연은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민준은 웃으며 넘겼지만, 지금 그 말은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루의 목줄을 풀었다. 낡은 가죽 안쪽에 작은 지퍼가 숨겨져 있었다. 열어보니 작은 USB 드라이브와 편지 한 장이 나왔다. 편지는 태연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민준아, 이게 내가 나 없이도 강해지라고 준비한 거야. 가족들은 모를 비밀, 우리 사랑의 증거, 그리고 내 진심. USB를 컴퓨터에 꽂자 화면에 영상이 떠올랐다. 태연이 웃으며 말하는 장면. 민준, 나는 내가 나의 가족이야. 하루는 우리 아이고, 이 집은 우리 둥지야. 만약 그들이 빼앗으려 하면 이 영상을 보여줘. 여기 내 유언, 그리고 우리 결혼 서약서가 있어.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영상 속 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이 비밀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이 세상의 편견을 넘어선 증명이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걸로 싸울 수 있겠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건 강력한 증거입니다.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서약은 유언의 타당성을 입증할 거예요.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서울 도심의 차가운 건물 아니었다. 태연의 가족은 변호사를 통해 민준은 사기꾼이라 주장했다. 그들은 결혼도 안 했어. 걔는 그냥 애완동물이야. 아버지의 증언은 날카로웠다. 민준은 증인석에 서서 떨었다. 태연 씨는 제 남편이었어요. 우리는 10년을 함께 살았고, 하루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첫 번째 심리는 가족들의 우세였다. 판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중지했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무너졌다. 태연아,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하루가 그의 곁을 지켰다. 그날 밤, 민준은 옛 사진을 꺼냈다. 태연과 함께 제주도 여행 갔던 추억. 바다 앞에서 키스하던 그날, 세상이 그들을 축복하는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가족의 배척. 민준은 그 모든 것을 견디며 태연을 사랑했다. 시간이 흘렀다.
소송은 두 번째로 넘어갔다. 민주는 USB에 영상을 제출했다. 법정에 영상이 재생되자 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합니다. 그는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이건 가짜야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영상은 명백했다. 거기엔 태연의 서명된 서약서, 은행 기록, 함께 산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다. 이 증거는 유언의 의지를 명확히 합니다. 재산 분배를 인정합니다. 가족들은 항소했다. 걔는 빼줘. 그건 우리 집안의, 하지만 판사는 하루는 유언에 명시된 가족 구성원입니다 라고 잘랐다. 민주는 법정을 나서며 하루를 안았다. 이겼어, 태연아. 그러나 승리는 끝이 아니었다. 가족들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아버지가 직접 찾아왔다. 민준 씨, 용서해. 태연이가 우리를 미워한 건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저렸다. 그는 태연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태연 씨도 가족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랑도 인정해 달라고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이제 이해할게. 민준의 삶은 변했다. 그는 디자인 일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하며 사랑은 혈연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라고 말했다. 하루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목줄 속 비밀은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민주는 제주도의 그 바다로 돌아갔다. 하루와 함께. 태연아, 고마워. 내 덕분에 강해졌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세상은 여전히 가혹하지만 사랑은 영원했다. 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민주는 병원의 복도에서 무너졌다. 사랑해, 영원히, 라는 마지막 속삭이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는데 이미 세상은 그를 버린 듯했다. 손에 쥔 유언장 한 장이 그의 모든 것을 사랑, 집, 그리고 그들의 가족인 작은 강아지까지 위협하는 가족들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민주는 35살의 나이로 태연을 잃은 상실감에 짓눌려 있었다. 그는 평범한 삶을 꿈꾸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밤늦게까지 일했다. 태연을 만난 건 10년 전, 한 디자인 전시회에서였다. 태연은 38살의 건축가로 날카로운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로 민준의 세계를 밝혀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지켰다. 결혼은 법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그들은 작은 의식으로 서약을 했다. 너와 나, 영원히, 태연의 말이었다. 하루는 그들의 결합을 상징했다. 3살 된 골든 리트리버로 태연이 길에서 데려온 아이였다. 민주는 처음에 애완동물은 부담이라고 했지만 곧 하루의 따뜻함에 빠졌다. 이 녀석이 우리 아이야, 태연이 웃으며 말했다. 장례식은 악몽이었다. 태연의 가족 보수적인 아버지 태수, 장남 태민, 그리고 동생 태주는 민준을 외면했다. 누구세요? 태연이 친구분, 아버지의 말은 얼음장 같았다. 민준은 저는 그의 남편입니다라고 속삭였지만 웃음소리만 돌아왔다. 유언장이 공개된 순간 분위기는 폭발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재산 전부를 그 남자에게. 태민의 목소리가 법석을 일으켰다. 하루에 대한 조항은 그들을 분노케 했다. 걔까지. 웃기지 마. 그건 태연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있던 거야. 민주는 장례식장을 나서며 하루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작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의 오래된 빌딩에 있었다. 문을 열자 태연의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커피 머신, 책장 위의 건축 도서, 그리고 소파에 기대던 태연의 빈자리,
민주는 무너져 앉아 울었다. 태연아, 왜 나 혼자 두고 갔어? 하루가 그의 다리를 핥으며 위로했다. 그 순간, 태연의 말이 떠올랐다. 민준아, 나 없으면 하루 목줄 봐, 거기 내 선물이 있어. 민준은 그 말을 장난으로 치부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루의 목줄을 만졌다. 낡은 갈색 가죽, 태연이 직접 만든 거였다. 안쪽에 작은 지퍼가 있었다. 열어보니 USB 드라이브와 편지.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사랑하는 민준아, 이 순간이 올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내가 강하다는 걸 알아. 이 USB에 우리 모든 게 있어. 사랑의 증거, 유언의 진심, 민준의 눈물이 편지를 적셨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다. 화면에 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준아, 미안해. 갑작스럽게 떠나서. 하지만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래. 이 영상은 우리 결혼 서약이야.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준비했어. 영상은 10분 길이었다. 태연이 민준의 손을 잡고 맹세하는 장면. 너는 내 남편, 나는 내 남편. 하루는 우리 아이. 이 집, 이 삶, 모두 우리 거야. 배경은 그들의 아파트, 촛불이 켜진 로맨틱한 밤, 거기엔 태연의 변호사와 목격자 서명도 들어있었다. 민준은 숨을 헐떡였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을 지키는 방패였다. 다음 날, 민준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이걸로 소송할 수 있나요? 변호사 김 씨는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력합니다. 한국 법은 동성 유언을 인정하지만 가족 반대가 세죠. 하지만 이 증거는 판사를 설득할 거예요. 민주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두려움도 컸다. 가족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태민이 전화해왔다. 유언장 철회해. 아니면 법정에서 내 과거를 파헤칠 거야. 태연이 가족도 아니면서. 민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그는 태연과의 첫 데이트를 떠올렸다. 한강 공원에서 별을 보며 손을 잡던 그날. 세상이 우리를 인정 안 해도 우리는 괜찮아. 태연의 말이었다.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되었다. 민주는 하루를 안고 속삭였다. 우리 싸워보자. 소송 준비는 고통스러웠다. 민주는 디자인 일을 쉬고 증언을 준비했다. LGBT 지원 단체에서 도움을 받았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을 도울 거예요. 상담사의 말에 민주는 울컥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 보수적인 가족에서 자란 그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겼다. 태연을 만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유가 위협받고 있었다. 첫 법정 날이 다가왔다. 민주는 검은 정장을 입고 하루를 집에 두고 나섰다. 법정은 차가웠다. 태연의 가족이 앉아 그를 노려봤다. 아버지 태수의 눈빛은 분노로 물들어 있었다. 태연이는 착한 아이였어. 내가 그를 망쳤어.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시작했다. 피고 측, 주장하세요. 태민의 변호사가 말했다. 원고, 민준, 는 태연 씨와 법적 관계가 없어요. 유언은 강제된 거예요. 재산은 가족 몫입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영상을 보세요. 이는 자발적 유언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이 조용해졌다. 태연의 미소가 스크린에 떠올랐다. 가족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다. 심리는 중단되었다. 추가 증거 제출하세요. 판사의 말에 민주는 안도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포기해. 아니면 더 아플 거야.
익명의 위협.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하루를 안고 밤을 지새웠다. 태연아, 도와줘. 위협 편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민준의 스튜디오에 전화가 왔다. 디자인 의뢰 취소야. 내 소문 들었어. 클라이언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바쁜 거리에서조차 그는 외로움을 느꼈다. 친구들조차 가족 문제잖아. 피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멀어졌다. 유일한 동반자는 하루였다. 너만 있으면 돼. 민준은 하루의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지원단체 모임에 나갔다. 작은 카페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였다. 나도 파트너 잃고 가족이 재산 빼앗으려 했어. 한 여성의 이야기가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공유했다. 태연 씨가 남긴 비밀이. 그게 제 구원이에요. 모임 후, 그는 강해진 기분이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단체 리더의 말이었다. 소송 두 번째 심리가 열렸다. 이번엔 가족 측 증인이 나왔다. 태연의 사촌이 태연이는 항상 가족을 우선했어요. 그 남자는 이용만 했어요 라고 증언했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차례였다. 태연 씨는 제게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는 함께 아파트 샀고, 여행 갔고, 하루를 키웠어요. 그는 사진을 제출했다. 제주도, 한라산 등반, 태연과 하루의 셀카. 판사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족의 변호사는 공격적이었다. 이 사진은 증거가 아니에요. 법적 결혼이 없어요. 민준의 변호사가 USB에 추가 파일을 열었다. 태연의 은행 기록, 공동 계좌, 그리고 의사소견서, 태연의 마지막 병상에서 민준을 가족으로 지정한 문서. 법정이 술렁였다. 아버지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건 태연이가 미쳤어. 그의 외침에 판사가 주의를 주었다. 심리 후 민준은 법정을 나서며 하루를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니 하루가 문 앞에서 기다렸다. 배고파. 미안, 늦었어. 그는 사료를 주며 태연의 빈자리를 느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태연이 웃으며 강해져, 민준아 라고 말하는 꿈, 깨어나니 눈물이 흘렀다. 그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버텼어. 내 덕분에. 시간은 잔인했다. 소송은 3달째로 접어들었다. 민준의 저축은 바닥났다. 그는 프리랜서 일을 구했다. 작은 카페에서 그래픽 포스터를 만들며 버텼다. 카페 주인은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힘내요라고 응원했다. 그런 작은 따뜻함이 민준을 지탱했다. 그는 태연의 책장을 정리했다. 건축 스케치북에 민준의 초상화가 가득했다. 너를 위해 그렸어. 영원히 간직할 거야. 태연의 메모였다. 민준은 그 스케치북을 안고 울었다. 가족 측의 항소가 들어왔다. 영상은 조작 가능성이 있어요. 그들은 전문가를 고용해 분석을 요구했다. 민준은 불안에 떨었다. 변호사는 걱정 마. 태연 씨의 목소리 패턴이 맞아요 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다. 강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태연아, 여기서 처음 손 잡았지. 추억이 밀려왔다. 그들은 여기서 미래를 꿈꿨다. 결혼, 아이, 평범한 행복. 돌아와 보니 집 문이 열려 있었다. 도두. 민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하루가 짖고 있었다. 방은 엉망이었다. 서랍이 뒤집히고 USB가 사라진 흔적. 누가,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가족 측 관계자가 의심되었다.
태민의 지인이었다. 민주는 분노했다. 이제 그만해요. 태연 씨의 유언을 존중하세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태민은 부인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런 짓 안 해.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CCTV에 낯익은 차가 찍혔다. 아버지 태수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였다. 민주는 갈등했다. 가서 봐야 할까? 변호사가 아니, 소송에 집중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흔들렸다. 태연은 가족을 사랑했다. 민준아, 언젠가 화해할 거야 라고 늘 말했다. 민준은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의 병실은 조용했다. 태연이 아버지, 민준의 말에 태수는 눈을 뜨지 않았다. 간호사가 자고 계세요 라고 했다. 민준은 편지를 놓아두고 나왔다. 태연 씨의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편지에는 태연의 진심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 민준을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그는 제 3이에요. 소송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세 번째 심리에서 영상의 진위가 확인되었다. 조작 없음, 전문가의 보고서가 읽혔다. 가족 측은 침묵했다. 판사는 원고 승소, 유언 유효라고 선언했다. 민주는 눈물을 참았다. 법정을 나서며 그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민준 씨,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나? 만남은 서울의 작은 찻집에서였다. 태수는 지팡이를 짚고 왔다. 얼굴은 수척했다. 앉아, 민준 씨,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마주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태연 씨의 유언을. 인정할게요. 태수의 말에 민준은 놀랐다. 왜 갑자기? 태수는 편지를 꺼냈다. 태연이가 쓴 거 읽었어. 미안해. 우리 집안이 좁았어. 대화는 길었다. 태수는 태연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태연이는 항상 예술가 기질이었어. 건축을 공부하며 자유를 꿈꿨지. 내가 나타난 후, 그는 더 밝아졌어. 민주는 눈물을 글썽였다. 태연 씨는 가족을 사랑했어요. 저도요.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동성을 이해 못했어. 보수적인 집안이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 사랑은 형태가 아니야. 화해는 서툴렀다. 태민과 태주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아버지의 변화가 그들을 움직였다. 가족 회의에서 태수는 말했다. 태연이의 뜻을 따르자. 민준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민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밤에 태연을 그리워했다. 승소 후 민준의 삶은 안정을 찾았다. 재산은 그의 것이 되었다. 아파트, 태연의 저축, 그리고 하루. 그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재개했다. 이번엔 LGBT 테마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랑의 형태라는 포스터 시리즈. 서울 거리에 걸린 포스터에 태연의 스케치가 들어갔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감동적이라는 댓글, 변태라는 비아냥. 하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다. 태연아,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하루는 더 건강해졌다. 민주는 공원에 데리고 나갔다. 한강변에서 다른 개 주인들과 이야기했다. 귀여운 강아지네. 남편분이랑 키우세요? 한 아저씨의 말에 민주는 미소 지었다. 네, 제 남편이 데려왔어요. 이제는 제 아이예요. 그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커뮤니티 모임에 더 적극적이었다. 제 이야기 공유할게요. 강연에서 민주는 말했다. 상실은 끝이 아니에요.
사랑은 계속되죠.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다. 민주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태연과의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비행기에서 그는 창밖을 봤다. 태연아, 같이 가자. 제주에 도착해 그들은 가던 바다로 갔다. 하루가 모래사장을 달렸다. 민주는 물가에 앉아 편지를 썼다. 내가 없어도 내가 있어. 매일 느껴. 돌아와. 그는 새로운 만남을 가졌다. 지원단체에서 만난 예술가 지훈. 당신 이야기 영감돼요. 지훈의 말에 민주는 웃었다. 아직 사랑할 준비는 안 됐지만 우정은 따뜻했다. 그들은 함께 전시회를 준비했다. 상실과 치유 테마. 개막일, 많은 사람이 왔다. 태연의 가족도 초대했다. 태수가 와서 포옹했다. 자랑스러워, 민준씨. 가을 바람이 불었다. 민준의 내면은 변했다. 상실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그를 성장시켰다.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목줄 속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에세이 형식, 그의 여정을 담았다. 출판사에서 인간적인 이야기라며 받아들였다. 서점 진열대에 책이 놓인 날, 민주는 울었다. 태연아, 내 비밀이 세상을 바꿨어. 겨울이 다가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주는 집에서 하루와 보냈다. 트리를 장식하며 태연의 사진을 걸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 그는 와인을 마시며 영상을 다시 봤다. 태연의 미소가 빛났다. 그날, 문 두드림 소리. 태민이었다. 형수. 아니, 민준 형, 미안해. 이제 인정할게.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밤새 이야기했다. 태연의 추억, 가족의 후회. 새해가 밝았다. 민주는 36살이 되었다. 생일 파티는 작았다. 가족과 친구들, 하루. 축하해, 소리에 그는 웃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상실은 영원한 상처지만, 사랑은 치유의 힘을 주었다. 민주는 창밖을 봤다. 서울에 눈이 내리는 밤. 태연아, 고마워. 내 덕분에 살아. 새로운 해는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다. 민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TV 프로그램에서 그는 말했다. LGBT는 사랑의 한 형태예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시청자들의 편지가 왔다. 당신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한 청년의 말처럼 민준의 이야기는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고독이 있었다. 밤에 혼자 있으면 태연의 빈자리가 컸다. 오늘도 내가 보고 싶어. 민준은 하루에게 속삭였다. 그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상담사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션이 진행될수록 그의 내면이 열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기대에 짓눌리던 소년 민준. 아들아, 남자답게 살아. 그 말 때문에 그는 자신을 숨겼다. 태연은 그 껍질을 벗겨주었다. 봄에, 민준은 태연의 묘지를 방문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묘원. 꽃을 놓고 앉아 이야기했다. 책 나왔어. 내 비밀 덕분이야. 바람이 그의 말을 실어 나르는 듯했다. 하루가 묘비를 핥았다. 하루도 내 생각해. 돌아오는 길. 그는 결심했다. 더 많은 사람 도와야 해. 그는 재단을 설립했다. 태연 사랑재단. LGBT 청소년 지원, 상실 상담. 첫 모금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태연의 가족이 후원했다. 태수가 연설했다. 아들 덕분에 배웠어요. 사랑의 힘을. 청중이 박수를 쳤다. 민주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닦았다. 여름,
지훈과의 우정이 깊어졌다. 그들은 제주 전시회를 열었다. 추억의 바다, 태연의 스케치와 민준의 디자인. 관람객들이 감동했다. 이 사랑, 아름다워요. 한 커플의 말에 민준은 미소 지었다. 지호는 언젠가 당신처럼 될 거야 라고 장난쳤다. 민준은 아직 준비 안 됐지만 가능성을 느꼈다. 가을 잎이 떨어지는 날, 소송 후속이 있었다. 가족 측이 사과 편지를 보냈다. 화해하자, 민준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태연의 생일에 모두 모였다. 저녁 식사, 추억 이야기. 태연이가 좋아할 음식 만들어서 민준의 요리에 태민이 웃었다. 맛있네, 형, 그 호칭이 민준의 가슴을 녹였다. 겨울, 민준은 해외 컨퍼런스로 갔다. 일본, 동성 커플 권리 토론. 한국에서 온 이야기예요. 그의 연설은 박수를 받았다. 돌아와, 그는 피곤했지만 충만했다. 태연아, 내 꿈이었어. 세상을 바꾸는 거. 시간은 흘렀다. 민준은 37살이 되었다. 삶은 안정되었지만 변화는 계속되었다. 그는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미래의 가족,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그린 일러스트. 출시일, 태연의 사진을 들고 런칭했다. 이건 내 헌정작이야. 하루는 늙어가고 있었다. 6살, 털이 희끗해졌다. 민준은 수의사를 데리고 정기검진. 건강해요. 주인 덕분에 그 말에 민준은 안도했다. 하루는 여전히 그의 그림자여야. 공원 산책, 함께하는 밤. 한 해가 더 지나 민준의 재단은 성장했다. 전국 지부 개설, 온라인 상담. 태연의 유산이라는 슬로건. 민준은 바빴다. 하지만 그 속에서 평화를 찾았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이야. 그는 태연의 영상을 매일 봤다. 이제는 눈물이 아닌 미소로. 지훈과의 관계는 우정 이상으로 발전했다. 민준 씨, 산책 갈래요? 지훈의 초대에 민준은 망설였다. 아직. 태연이가, 지훈은 이해했다. 천천히. 나는 기다릴게. 그 인내가 민준을 움직였다. 첫 데이트는 한강 카페. 태연 씨 이야기해줘. 지훈의 말에 민준은 털어놓았다. 웃음과 눈물 섞인 밤. 가족과의 유대는 강해졌다. 태수가 병으로 앓았을 때 민준이 간호했다. 고마워, 민준아. 태수의 손을 잡으며 민준은 가족이니까요 라고 말했다. 태연의 형제들도 변했다. 태민은 재단의 자원봉사. 아동이 도울게. 하루의 건강이 나빠졌다. 다리 저림, 식욕 부진. 민준은 불안했다. 태연아, 하루도 내 일부야. 수술 결정, 성공. 회복 기간, 민준은 하루 곁을 지켰다. 강해져라, 우리 아이. 하루의 눈빛이 감사했다. 민준의 책 2번째 판이 나왔다. 치유의 여정, 독자들의 피드백이 쏟아졌다.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한 편지에 민준은 답장을 썼다. 당신은 이미 강해요. 여름 휴가, 민준과 지우는 제주 갔다. 하루도 데리고. 바다에서 민준은 자유를 느꼈다. 태연아, 내 덕분에 새 사랑. 지훈의 손을 잡는 순간 죄책감이 사라졌다. 가을, 대형 전시회. 사랑의 스펙트럼, 서울 미술관 가득. 태연 가족이 왔다. 자랑스러워, 태수의 말에 민준은 포옹했다. 겨울, 민준은 38살. 생일에 지훈의 고백. 사랑해, 민준은 나도 라고 답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랑은 조심스러웠다. 지훈은 예술가, 민준의 상처를 이해했다. 천천히 가자. 그들의 데이트는 산책, 영화, 대화.
태연 씨는 어떤 사람이었어? 지훈의 질문에 민주는 미소 지었다. 내 빛이었어. 너는 내 평화야. 재단 활동은 확장되었다. 학교 프로그램, 다양성 교육, 민준의 강연은 청소년들을 감동시켰다. 사랑하세요. 두려워 말고. 하루는 회복되어 활발했다. 공원에서 다른 개들과 놀았다. 민주는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라고 속삭였다. 태연 기념일, 가족 모임. 제사상 차리고, 이야기 나눔. 태연이 웃을 거야, 태민의 말. 민준의 디자인은 국제상 수상. 인간성 부문. 수상 소감, 태연 덕분입니다. 지훈과 동거 시작. 작은 아파트, 하루 환영. 우리 가족이야.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민준 40살, 지훈과 안정된 삶, 재단은 국가 지원 받음. 태연의 꿈 실현. 하루는 10살, 여전히 충성. 내 목줄 비밀, 잊지 않아. 가족 통합 완성. 태수 사망, 장례의 민준 주관. 아버님, 안식하세요. 새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목줄 속 사랑, 방영, 사회 변화 촉발. 지훈과의 서야. 영원히 함께. 마지막 겨울, 민주는 태연 묘지 같다. 태연아, 행복해. 내 비밀 덕분에 하루 곁에 지훈 손 잡음. 삶의 여정은 계속. 상실에서 성장으로 사랑의 승리. 가족은 선택이야. 민준의 메시지, 세상에 퍼짐. 결말은 평화. 서울의 봄, 새싹 피듯, 희망 싹 트네. 사랑은 영원, 비밀은 치유.